자,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만 팍팍 유입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난주 28일 45만원이었던 주가가 전일 무려 54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 왜곡 현상까지 발생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선방을 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저조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 단기간에 급등했음에도 증권가에선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입니다. 5월 31일까지 무려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5월 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까요? 자,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언제까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인지, 매도를 한다면 과연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처럼 대여급 공모주 중에서 상장하고 나서 MSCI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자, 이런 지수에 특례 편입된,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 종목이 있고요. 자, 이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6개월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와 SK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가 하이브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남색 선이 바로 하이브의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막대기가 기관의 순매수, 회색 막대기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스 쳐놨는데 이게 바로 주요 수급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지수 편입 이벤트,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흐르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이건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벤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더블까지 갔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거의 공모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개월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해제가 됐습니다. 발행 주식수의 3.2%나 되는 상당히 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하죠. 아무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계적으로 약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됐고요. 자, 그때 당시에 이때 보시면은 상당히 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M&A, 그 다음에 성장성,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브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전설의 따상상상을 기록한 기업이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됐고요. 1개월 확약 물량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나머지 이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 잠깐 반짝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이때는 많죠. 발행 주식수의 2.2%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확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SK바이오사이언스, SKIE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이게 발행 주식수의 4.1%나 됐는데 이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하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벤트가 6월 11일 날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딱히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 올랐다라고 보긴 애매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되면서 자, 이때는 주황색 막대기가 아래로 상당히 많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 이후에는 이 수급적인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기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더블에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1개월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 이게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벤트와 맞물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살짝 반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가 되면서 자, 이때는 주가가 또다시 조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입니다.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MSCI, 코스피 200 지수, 굵직한 지수 편입 이벤트가 두 번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주가가 양호했죠. 상장하고 나서 바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호재가 나왔고요. 실제 편입된 시점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주가가 거의 9만 원을 돌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개월 확약 물량이 해제가 돼요. 발행 주식수의 0.7%.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3개월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니까 자, 이때 잠깐 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엔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가 됐고요. 동시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공모가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 물량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예요. 자, 그러다가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 이때는 약간 좀 나와요. 자,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11월 30일에 MSCI 편입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45만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다가 한때는 한 56만원, 57만원까지 솟구쳤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는 쭉 빠집니다. MSCI 편입 이벤트가 11월 30일인데 한 11월 15일 그때부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빠져요. 그동안 물량을 모았던 기관 투자들이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이거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삽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고 MSCI 편입 이벤트 재료 소멸이 되자마자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도 약화되면서 주가가 나락으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더블에 성공을 한 다음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 거의 그냥 한 7, 80%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선반영에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오른 나머지 1개월 확약 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맞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날 잠깐 이 기관들의 매수세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임원진들의 스톡옵션 행사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코스피 200, MSCI 이런 지수에 편입이 돼서 이 패시브 자금 이벤트가 발생한 종목들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지수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사실상 지수에 편입이 된 날로부터 패시브 자금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입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이미 그런 이벤트를 시장이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 모으는 겁니다. 사 모았다가 실제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사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넘기고 차익을 실현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MSCI 지수에도 편입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두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냐? 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 이벤트에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 락업 물량이 해제됐을 때 무조건 매물로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이 공모가 부근에서 거래가 돼서 기관이 이 팔았을 때 거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렸어요. 반면에 주가가 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모가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락업 물량이 해제됐을 때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는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현재 54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전후로 이 목표가를 낸 증권사가 총 8곳이 있습니다. 그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 평균을 계산해보면 50만 7,500원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상황이죠. 즉 공모가 대비로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가 대비로도 어느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락업 물량이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매도 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맨 처음에 봤던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을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제가 이 날짜별로 다시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언제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유출 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되는, 자,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자, 이때 보시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유입 자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자금이 단기간에 유입이 됩니다. 자, 이때는 상당히 이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월 11일 날 이때 기관 투자자들의 15일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는데 사실상 15일 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면은 248억밖에 안 돼요. 자, 근데 2월 28일 보시죠. 자, 이때는 1개월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는데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 단기간에 매물 충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월 10일 날, 자, 이때 다시 한 5,500억 원에 달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마 이때가 된다면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3월 10일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때부터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매도 세력이 또 붙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자,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만 팍팍 유입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바로 2월 14일이 절정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월 14일 전후, 자, 이때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이후부터, 특히나 3월 10일 이후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의 뭔가 수급적인 이벤트보다는 이 펀드멘탈적인 이벤트, 이를테면은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지, 유럽 시장에서 내지는 미국에서 얼마나 이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해서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지, 그런 이벤트가 훨씬 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아마 MSCI 편입 전후가 절정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일주일 안에 1조 원이 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락업 물량으로 해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15일 확약 같은 경우에는 24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충격을 주긴 힘듭니다. 단 2월 28일, 자, 이때는 1개월 확약 물량이 나오는데 이때는 1조 원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아마 2월 14일 전후가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펀더멘탈 이슈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만 보고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2월 14일 전후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2월 14일 전후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어느 정도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 그 이후에 좀 저가에서 받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